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하반기 2020학년도 수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단계는 이제 거의 1월 달에 들으시긴 했겠지만, 임용제도 변경된 것도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임용 시험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퍼센테이지는 똑같아요. 교과 교육학이 최대한 35% 돼서, 그러면 80점 만점으로 하게 되면은 20점을 넘어서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쪽은 한 4, 5점 정도, 30점까지는 아니고 한 24, 5점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한 55점 내외 정도를 내용학에서 하신다고 보면 돼요. 시간은 변함이 없어요. 10시 40분, 12시 50분. 중간에 40분 쉬고요. 그 다음에 기입형이 B형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A형만 있었는데 A형의 내문항, B형에 두 문항 들어가서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A형의 8문항, 그 다음에 B형의 9문항인데 다 4점짜리예요. 그러니까 5점짜리가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문항이 되고, 문항수 조정이 안 된 걸 들어가 있었구나. 이제 문항수는 요거 합치면 12문항, 요거는 이제 11개의 문항으로 문항수도 조금 조정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문항수가 기존의 거하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이제 합쳐주시면 한 23개 정도 문항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문항수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논술형 문항 10점짜리가 없어지면서 조금 더 많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예상이라고 드린 거는 이렇게 꼭 되진 않아요. 이렇게 꼭 되지는 않지만 배점을 주로 봤을 때는 교육론이 한 22에서 한 24, 5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입형이 모두 6개이기 때문에 보통은 하나씩 정도는 기입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교육론부터 주까지 한 문항씩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배점을 이제 서술형에서 가져가는데, 아시는 것처럼 교육론이 이제 25에서 35%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항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논술형은 거의 한 10점짜리였기에 한 3문항 정도 거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쪼갰기 때문에 5개 정도로 문항수가 나뉘어요. 그래서 문항수가 나뉘는 게 뭐가 차이 나나요 하면 주제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일 때는 10점짜리 안에 이제 하위로 2, 3개가 묶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거든요. 근데 아예 다른 문항으로 가면 여러 주제가 조금 교육론에서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6문항이고 교육과정 하나 빼면은 그냥 순수하게 교육론은 한 5개가 돼요. 그럼 아마 수업 모형이 한 2개 들어가겠고, 평가가 하나 들어가면 나머지 2개. 뭐 이제 뭐 브라운이나 이런 쪽에 하나 나오고 나면 그러고도 하나 정도가 더. 그러니까 기타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폭넓게 보실 필요가 좀 있으시겠죠. 뭐 1월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근 한 14년도부터는 그래도 최소 120명 정도 선은 지키고 있는데, 그놈의 저출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120명 선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 뭐 공지가 안 나왔으니까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평균치는 꽤 이제 100명 이상으로 아주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걱정 말고 공부를 일단 하시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앞에 1월 달에 보셨던 내용이에요. 시험 제도가 바뀌고 문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항수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셔서 좀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 준비하실 때는 골고루 영역들을 잡아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7월 달부터 뒤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준비를 하시면 되냐면, 크게는 지금까지 해오셨던 이론을 다 끝낸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론 과정에서 쭉 이론들을 확장해 놓으셨으면 얘가 조금 정리가 필요해요. 지금 갖고 있는 교재 다 갖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시거나 이미 정리 중이시면 언제까지 내가 이론 정리를 끝내야지라는 마감이 좀 필요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좀 이렇게 불안하면서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요거를 한번 시간을 안배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과정에서는 이제 짧게 답안 쓰는 걸 제가 보긴 했고 잘 쓰시긴 하지만 이걸 전체로 전 문항을 갖고 답안을 쓰는 건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답안 작성에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되시면은 실전에 들어가서 시간 관리, 문항당 시간 관리, A, B형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집중이 떨어졌을 때 집중을 높이는 방안, 개인적인 그런 그 팁들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이론을 정리하는 부분은 이건 정말 템포가 다 달라요. 선생님들의 템포가 사실은 원래는 1월달 시작했을 때 출발점이 지금이면은 비슷해져야 하는데 더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전에 공부하셨든지 뭐 기간제를 하셨든지 몇 년 전에 공부하시고 쉬셨다가 다시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1, 2월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이제 뭐 교생 실습 가면서 중간에 붕 뜨셨든지 해서 다시 시작해야지 이러면서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7월달 시점이 됐을 때 선생님들의 그 출발점이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론을 요약을 해야 돼 라고 요약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 템포대로. 나는 이제 어느 건 요약이 됐고 뭐 시기나 은은 이제 봐야 돼. 그럼 보세요. 봐야 돼.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론이 충분하지 않으면 답안을 못 써요. 그러니까 답안을 잘 쓰는 거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템포대로 가세요. 나는 여기서 이만큼 정리하고 서브노트도 더 압축하고 있는데 난 이거 하고 있는데 그거 상관없어. 그냥 자기 템포대로 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필독서 중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7월달이 되면 필독서를 보고 싶지만 못 봐요. 그냥 기본적인 이론 정리도 해야 되는데 필독서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2-3배 양이 돼요. 그래서 내가 꼭 봐야 할 것들을 지금 못 보셨으면 리스트 작성하셔서 순위를 매기세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보셔도 돼요. 예. 필독서는 꼭 보면 좋은데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꼭 봐야 할 것들을 리스트 작성하시고 나서 순차적으로 보세요. 시간 되는 대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필독서하고 이론 정리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일까 뚝심일까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7월 이후부터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경우는 템포대로 가는 건 좋은데 뒤에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의고사는 매주 한 주마다 전체 영역을 다 보고 나서 시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어차피 임용고시는 전체 영역을 다 소화해 놓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네, 한 달 돌려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주나 2주 정도를 쫙 압축해 보고 나서 그걸 갖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시험 전까지도 이론 정리를 하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뚝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욕심이 과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책에서 나왔어 해서 기분이 좋고 합격이 되면 좋은데 내가 본 책에서 나왔는데 내가 정리 안 한 쉬운 문제는 틀렸어 그러면 떨어지거든요. 이게 정답은 없어요, 선생님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혹시 잘못된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본인의 템포로 가시는 분들은 그걸 꼭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중간중간에 실전형으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딱 보면 보여요. 참 이렇게 쉬운 문제를 어이없게 틀리다니. 그러면 욕심 부리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기본적인 건 다 풀고 있는데 좀 어렵거나 난해한 문제에서 좀 힘들다. 전공서를 더 봐야겠다. 그러시면 그건 뚝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뭘 놓치고 뭘 갖고 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그동안 공부하셨던 분이고, 만약에 올해 처음 이론 정리해서 첫 시험을 보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7월달부터는 이론을 정리하는 주기를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을 정리할 때 내가 2주가 걸렸다. 그러면, 2주면 14일이잖아. 14일도 한 열흘 정도 하시겠죠. 빼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7일, 6일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두 주였다 갑자기 뭐 다 5일로 확 줄이고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어떻게든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식부터 해서 나머지 여기가 6개잖아요. 일주일씩만 보셔도 한 달 반이 걸려요. 네. 일주일만 보더라도. 근데 한 달 반 보고 시험 보면 첫 주에 했던 까먹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압축을 해 나가는 이론을 정리하는 그 시기를 점점점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덜 보라는 게 아니라 한두 번 봤을 때 확실한 것과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것과 이런 것들을 본인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계속 암기하면서 보여야 할 것들, 아니면 중간중간에 한두 번 볼 때만 확인해놓고 틀리지 않았는지 알고 넘어갈 것들,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아는 내용의 발등을 찍히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아까워. 제일 타격이 커요. 통탄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안다고 생각만 한 거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스터디를 하시든지 혼자 하시든지 하셔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론 주기를 점점 짧게 하면서 이거를 3번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못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기는 해요. 사실은요. 내가 봐도 헷갈리는데 정말 중요해서 고사장에 들어가서 교육학 보고 나서 40분 동안에 어떻게든 외워야 할 것, 알고 있지만 헷갈리지 않아야 할 것, 또 A형 보고 나서 B형 또 40분 사이에 밥도 먹으면서 그냥 봐야 할 것들을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고사장 들어가시면 한 8시쯤 되시거든요. 근데 A형이 교육학 보니까 그 앞에 전공 못 봐요. 교육학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40분, 중간 40분 동안에 시간이 화장실 갔다 오시고 식사하시고 뭐 하시면 사실 한 20분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지금 있는 책들 못 봐요. 봐도 안 들어와요. 그럼 딱 볼 수 있는 엑기스들을, 내가 예상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만들어 두시거나, 아니면 뭐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 빨리 볼 수 있는 것들을 해 두시거나 해서 요거를 많이 필요 없어요. 꼭 가져가야 할 것들을 조금 만들어 두시면 지금부터 한 7월부터 한 10월까지 이렇게 해 두시면은 요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정리 꽤 많이 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답안 작성에 대한 연습은 당연히 유의사항은 필수로 지키셔야 돼요. 예. 빵점 처리가 되게 많이 되죠. 연필, 뭐 수정액 이런 것들 절대 안 되고, 줄 넘어가지 마시고 막 내가 임의로 밖에다 이렇게 화살표 치면 큰일 나요. 절대 그런 거 안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꼭 지키세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연습. 그러니까 지금 보통 말을 많이 하시거나 설명하는 연습이 있었는데 내가 쓰는 답만 채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연습이 되게 힘들어요. 손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파요. 여기가 이렇게 오른손 침 이쪽에, 왼손 침 이쪽에 다 아프고 눈도 힘들고 해서 연습이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찍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빨리 연습해 두시면 뒤에서는 조금 수월해요. 뒤에는 많이 안 쓰셔도 그냥 이제 말로 하시는 걸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보게 되면 답안지를, 이론 과정인 선생님들은 제가 보긴 했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눈높이가 되게 높아졌어요. 선생님 생각보다 잘 쓰세요. 그래가지고 잘 쓰네 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문제풀이반대 답지를 받으면은 놀래요. 뭐지? 왜 이러고 있지? 왜 여적 이것도 못하고 있어? 라고 제가 막 화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눈높이를 선생님 너무 많이 높여놓으신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답안 쓰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찍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남한테 꼭 보여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쓰기가 필요한 이유가 안다고 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쓰셔야 되고, 또 그냥 쓰는 것과 잘 쓰는 거 틀리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그러니까 감점 없이 답이 되는 건지를 계속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을 하다 보면은 많이 쓰시는 분이 계세요. 뭐 제가 이렇게 돼지꼬리에서 지워드리긴 하는데 많이 쓴다고 잘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많이 쓰신 분들이 잘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아니까 일목요연하게 쓰시잖아요. 근데 많이 쓰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중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연습을 들여두니까 답지를 보면 왠지 많이 써서 답을 설명해야만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는 시간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아차 하면서 한 10여 분을 잃으면 그때부터 당황을 하시면서 뒤에가 이렇게 스텝이 엉켜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잘 쓰는 건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얘를 좀 이렇게 압축을 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풀이 과정 때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은 7월 둘째 주에 개강을 해서 첫날은 그냥 제가 이제 교육론 파트로 들어갈 거긴 한데 연습 문제를 그냥 드려요. 그래서 그거 문제 보고 어떤 식으로 답을 쓰면 됩니다라고 같이 이제 수업에서 해설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그 배운 영역을 고스란히 똑같이 A, B 형식으로 해서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실전에서 보는 풀이 문제는 모두 다 지금 2020년 선발형이에요. A, B형 똑같이 되어 있고 기입형 있고 서술형 있고 배점 똑같이 들어가고 채점이도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연습용 지금 그 문제풀이만 연습용이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아는 거를 그 문장에 맞게 쓰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용이라서 영역이 딱딱 제한돼요. 2달 동안. 그러니까 2달 동안 이론 정리 겸 문제 쓰는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일 날은 그냥 10시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주는 12일 날 할 영역에 한정이 돼서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시간은 원래는 1시간 반이지만 1시간 10분만 드릴 생각이긴 해요.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긴장감은 없고 어차피 한정의된 영역 갖다 시험을 보는 거니까 많이 헷갈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A, B형을 보고 점심 드시고 오늘 그날 보신 거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볼 영역에 대해서 또 역시 연습 문제를 같이 풀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5시까지로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영역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7, 8월 거는 공지가 됐을 것 같아요, 학원에서. 그래서 보시면 이제 7, 8월 거하고 채점 주가 조금 달라요. 다 채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첫 주는 원래 모의고사가 없고 둘째 주 시험 보시고 직강 선생님들은 제출을 하시면 채점이 들어가요. 채점이라 그래서 많이 들어가진 않죠. 뭐 맞았다, 몇 점이다, 그러니까 몇 점이다를 드려요. 선생님들이 이게 맞은 답인지 틀린 답인지 제일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드린 답지하고 다른 답을 쓰시니까. 그래서 제가 맞는 틀린지 드리고 아까처럼 긴 거 있으면 지워드리고 더 쓰는 거 알파해드리고 이상한 답이면 물음표 드리고 뭐라고 끄적끄적 해드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제 그 해설에 있는 답하고 어떤 편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수정해 나갈지를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역별로 해서 2달간 연습이 되고 2주차에 제출하신 것 보고 그 다음에 7월 28일 날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채점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앞뒤 준 제가 채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모의고사 하고 5주차 하고 7주차 이렇게 해서 3번 정도를 직강 선생님 내시면 채점이 가요. 근데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만 채점이 되기 때문에 평균이 의미가 없어요. 편차가 재밌어요. 이게 좀 문제 쉬웠다 그러면 많이 내시고요.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 아니다 싶으면 안 내세요. 그래서 막 반을 훅 줄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점수는 드리지만 평균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습용으로 피드백을 받아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채점을 하고 해설을 했는데 올해는 해설 그냥 하고 채점한 후에 다음 주에 채점에 특이점이 있으면 별도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7, 8월을 2달 동안 문제 적기 연습. 근데 이제 A, B형으로 맞춰진 형태로 기입형과 서술형 연습을 하시고 이때 이론 정리가 영역별로 필요하신 것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이제 9월, 10월, 11월 한 첫 주 정도 또 9월은 보시면은 둘째 주에 추석이 껴있어요. 그래서 개강날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한데 9월은 보통은 누적형이라 그래서 3회 정도를 지금은 7, 8월은 영역별로 들어가죠. 근데 그러면은 앞에 교육론 들어가면은 8월달 말에 가면 교육론이 깜깜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9월은 모의고사 형태인데 바로 전체 영역 들어가시면 힘들어서 누적형으로 할 거예요.
전체 영역을 3등분해요. 식도 3등분, 의도 3등분, 교육론도 3등분 해서 식의 다 들어가 있지만 한정된 영역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이제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러면 2달 동안 이론 정리하신 거를 한 달 동안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적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1월 초까지는 일주일 단위예요. 다예요. 그러니까 실전이에요, 진짜. 예, 이때는 이제 선생님들 실제 임용고시 보실 때 생길 수 있는 불상사 같은 것들 미리 본인들이 체크를 해 나가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하고 유사하게 문항당 뭐 이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수능 때는 한 문항당 몇 분이라고 이거 하지 않나요? 첫 번째 문제에서 몇 분 이상 가면 다음 넘어가야 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술형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데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걸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전체적인 거 한번 복기를 해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 적합한지를 최대치 이런 것들을 한번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아마 이 2달 사이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을 때와 무진장 나쁠 때를 경험을 하실 거예요. 본인이. 보통은 안 좋은 최악의 컨디션이 상태에서도 시험을 보셔야 돼요. 보통은 임용고시 날이 최악인 경우가 더 많지만 그러니까 최악일 때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어떻게 시험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컨디션 관리 이런 것들도 실전 연습을 해두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9, 10월 모의고사 중에 9월은 바로 이제 첫날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들어가고 이제 전공하고 전공 A, B 하는데 9월 누적형도 영역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 반 안 드리고 1시간 20분씩만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A, B 보시고 점심 들으시고 해설하시고 요건 3회가 되어 있는데 3회는 직강 똑같이 채점이 들어가요. 인강은 채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이긴 해요. 그래서 교육론은 교수법하고 은은 피복재료학하고 식은 영양하고 가족은 인간발달하고 소비는 자원관리하고 주는 주거 선택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를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혹시 변화가 있으면 다시 공지해서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10월에서 11월에 있는, 그러니까 11월 첫 주까지 갈지 두 주까지 갈지는 사실은 확정 공지가 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전공 A 보는 시간에 할게요. 이때부터는 제 시간대로 10시 40분에서 12시 10분까지 해서 1시간 반을 보고 40분은 알아서 점심. 임용고시 때도 그냥 간단하게 요기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B형은 12시 50분부터 2시 20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모의고사를 아직은 미정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그날 해설하고 다음에 이제 채점한 결과 추가로 말씀드릴 거 생각 중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공 A형을 볼 때 저렇게 10시 40분에 맑은 정신을 못 보거든요. 교육학에 타격을 한번 받고 앞에 진을 한번 쫙 빼고 그러고 A형을 봐요. 실제는. 그래서 이제 올 2년 정도는 교육학 문제가 그렇게까지는 난감하진 않아서 멘탈 관리를 잘하고 하셨대요. 근데 아닌 해는 교육학 볼 때부터 이미 이제 전공 망했어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폭격을 9시부터 한번 폭격을 한번 넣어야 될 텐데 고민이긴 해요. 계속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실전과 같으려면 9시에 한번 고생을 하시고 쉬시고 A형 보고 B형 보고 이게 얼마나 고단한 작업이고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부터는 첨삭 게시판이 열려요. 인강 선생님들 같이 올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에 평균 의미 없어요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편견을 궁금해하세요. 숙이 올라온 거 보시면 제가 평균이 몇 점이었는데요. 이걸로 저는 못 붙을 것 같았는데 붙었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분이 많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점수라는 거는 그때그때 유동적이라서 평균 점수가 의미가 아주 높은 건 아니거든요. 해봤자 저희
최대치 200은 못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한 100명 내외 정도예요. 주시는 분들. 채점지가요. 근데 실제 임용고시는 거기 10배 보시고, 물론 지역별로는 인원수 제한이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냥 같은 문제를 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향이 있다라는 정보이지, 절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궁금해 하셔서, 인강용 첨삭 게시판을 이제 올려서 평균하고 어느 문제에서 어떤 오류가 있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방식은 추후에 한번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7월부터 11월 초 혹은 10월 말까지는 이론을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 완성해 나가는 과정 하나와 문제의 답안을 충실하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시간 관리라고 해서 약간 달별로 미션들이 거의 있어요. 7, 8월은 이론 정리하면서 아직 답지 쓰는 거 완성이 안 되셨으면 답지 쓰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9, 10월은 사실은 거의 전 영역을 매번 훑으면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 7, 8월 늦어도 9월 달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은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체계화가 돼야만 모의고사를 봐가면서 점수를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평균 점수가 낮아도 붙는 건 맞아요. 근데 기분은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제가 드린 문제가 임용고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연습 문제인데도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도 합격하신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억지로 그 점수를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점수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덜 힘들고 기운을 얻으시려면 이렇게 앞에 단계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주셔야만 쫓아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템포가 있어요. 저는 이제 1월에 시작하셔서 11월에 끝나시는 분들을 갖고 템포를 가는 거고 선생님들별로 자기 템포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템포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 것들은 이제 학원 강의나 다른 사람의 조력을 통해서 보완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하시고 많이 쓰시고 아니었죠. 잘 쓰셔서 1차 점수가 충분히 2차를 망하지 않는 한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한 점수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